올해 2019년은 19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2018년 8월 국민투표로 뽑겠다던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독립운동가가 선정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어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의원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도 수시 전형이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당초 2019년 한 해 이달의 독립운동가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이동희 선생이 지난 2019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것입니다. 앞서 보훈처는 2018년 8월 12명의 대표 독립운동가 국민이 뽑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맞아 온라인 국민투표로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12인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보훈처는 5년 동안 뉴스, 블로그, 트위터 등 빅데이터 139억 건을 분석하여 국민의 관심도가 높았던 순으로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 48명을 선정하였는데 후보 명단에는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보훈처는 투표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들 48명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지요.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는 투표 결과와 호상 훈격, 월별 특성 등을 고려해 유관순 열사, 김마리아 선생, 손병희 선생, 안창호 선생, 김규식, 김규혜 선생 등 총 13명을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최종 선정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감에서 당초 투표 대상이 없던 인물이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사실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동희 선생입니다. 이동희 선생은 48명이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온라인 투표 또한 진행되지 않았지만 김좌진 장군 대신 최종 13인 명단에 들면서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동희 선생은 1908년 신민의 활동 등 조국 광복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앞장서서 선봉에 서리라 하는 의지를 가졌던 적극적인 독립운동가셨습니다.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하셨지만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경무국장 등을 지낸 김구와 의견 대립을 보이며 탈퇴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로 러시아 연해주 등지를 무대로 활동하셨고요. 그러나 한국 근대사 최초의 사회주의 조직인 한인사회당과 고려공산당의 지도자를 지낸 탓에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도 합니다. 안정된 체제에서 방안을 찾는 정치가였기보다는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 조국 광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지녔던 진보적 민족혁명가였지만 한편으론 우리나라 근대 공산주의 정당 역사의 시조라고도 볼 수 있죠. 국감에서 김진태 의원은 보훈처는 최초 명단에 없는 인물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을 바꾸어 후보에도 없는 독립운동가를 왜 선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좌진 장군은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이고 김일성과는 사이가 아주 나빴었다는 점을 들어 김좌진 장군이 빠진 것이 혹시 북한의 눈치 보기 때문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 보훈처장은 투표뿐만 아니라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다 보니 선정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깊게 관여한 분을 추가 선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마지막에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개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당시 투표 결과와 구체적 선정 경위를 요구했으니 조만간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은 최근 또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매달 선정 발표하는 6.25 전쟁 영웅 포스터에 국군이 아닌 중공군 사진이 사용된 사실이 지난 10월 6일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8월 말 9월의 6.25 전쟁 영웅으로 강원도 김화군 일대 수도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공해동 육군 하사를 선정하며 포스터 배경 사진으로 고지전을 벌이는 군인들의 모습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은 국군이 아닌 중공군이었죠. 보훈처가 공개한 포스터엔 군인들이 고지를 향해 진격하는 흑백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보훈처는 이 포스터에 공해동 하사의 업적을 기리며 불굴의 의지로 수도고지를 지키다라는 글귀를 적었습니다. 이어 육군에 입대해 수도사단이 기관 총사수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했다며 우박처럼 쏟아지는 실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때문에 공하사의 투혼에 힘입어 수도사단은 마침내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포스터에 나온 군인들은 마치 공하사와 그의 전우들인 것처럼 비춰졌지요. 하지만 이 사진은 중공군이 6.25 불법 개입으로 발발한 중국 측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 중 최대의 승전으로 여전히 선전하고 있는 상감령 전투 당시 중공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 기념관이 6.25 전쟁 50주년을 맞아 2000년 발행한 서적 6.25 그때는 자유를 이제는 통일을 이란 제목의 책자에는 문제의 사진에 대해 중공군이 상감령 전투에서 고지를 향해 돌격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감령 전투는 중국이 유엔군의 진군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전투로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벌어진 저경능선 전투와 삼각고지 전투를 합친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군인들 복장 자체가 누가 봐도 중공군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측은 9월 전쟁 영웅 포스터에 중공군 사진이 실린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포스터 제작을 맡긴 민간 업체가 인터넷 사진을 가져다 썼는데 이를 제대로 고증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전쟁 영웅 포스터에는 일반적으로 얼굴 사진을 쓰지만 보훈처는 공하사의 사진 자료가 마땅치 않아 고지전 느낌이 나는 사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지요.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민간 업체 탓만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름 아닌 문제의 사진 출처가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였기 때문인데요. 국군으로 둔갑한 중공군 사진을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것에 대해 현충원 측은 직원 실수다. 당시 국군이 단독 수행한 고지전투는 외국 종군 기자가 따라가지 않아 사진 자료가 부족했다며 중공군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와 현충원 측은 현재 포스터와 사진을 웹사이트와 블로그에서 황급히 내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미 여러 언론 매체가 엉터리 포스터와 함께 기사를 쓰고 전국 학교,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문제의 포스터가 한 달 내내 게시된 뒤였습니다. 탁상, 벽걸이용 달력은 올해 초 이미 배포돼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현충원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단순한 해프닝만은 아니라는 걱정을 하는 국민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의 외교 현안은 제쳐두고 북한 이야기만 하는 어떤 분의 모습을 너무도 자주 접했기 때문이죠. 어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조별 리그전에서 스리랑카를 8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오는 15일 오후 5시 30분 평양에서 북한과 다음 라운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한축구협회 임직원들과 스태프들이 방문해 비협조적인 북한 당국의 태도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우리는 한민족이야. 월드컵도 북한과 함께 가야 하니 설렁설렁 해라. 할 수만 있다면 적당히 지고 하라는 어디에서부턴가의 모호한 외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길 좋은 경기력으로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엘싱TV 엘리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